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랜섬웨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특히 해커들하고 비밀리에 협상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이 기사 스크랩을 보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기업들은 왜 몰래 돈을 주고 있는지, 그 위험성은 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랜섬웨어,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해서 잠가버리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악성 코드잖아요. 근데 이 기사가 딱 짚어주는 게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 수준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예스24나 SGI 서울보증 같은 곳들의 비즈니스 자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사를 보면 사례들이 아주 구체적이던데요. 해커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로 거액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협상할 때 기업 규모 보고 여긴 빅컴퍼니, 여긴 스몰컴퍼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돈을 다르게 부른대요. 진짜 무슨 사업하듯이 조직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치밀해요. 기사에 해커랑 실제 대화한 그 화면 캡처도 있던데 거기 요구 금액이 1,350만 원이었어요. 딱 액수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350만 원이라는 액수가 오히려 더 현실감을 주는 거죠. 이게 수십억 단위가 아니라 당장 중소기업도 겪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요. 특히 그 B2B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 간 거래하는 곳들. 이런 데는 중요한 고객사 정보나 민감한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해커들한테는 정말 좋은 타겟이 되는 거고요. 한번 뚫리면 협력사들하고 관계까지 다 깨질 수 있으니까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기사 보면서 진짜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요. 피해 기업 상당수가 이걸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리에 해커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데이터 유출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다들 조용히 거래를 하니까 실제 피해 규모는 발표되는 것보다 훨씬 크겠구나 싶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많다고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사에서도 그 숨겨진 비용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 통계나 피해액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보안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데이터를 100%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오히려 여기는 돈을 내는구나 하고 딱 찍혀서 2차, 3차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돈을 더 요구하거나요. 결국에는 그냥 범죄 조직 돈 대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당장 급한 불 끄려고 돈을 내는 게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군요. 근데 기사에서도 혹시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당장 시스템이 다 멈춰서 회사 운영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좀 딜레마 같은데요. 물론이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이나 다른 전문가들 분석을 쭉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처럼 보여도 결국 돈을 지불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을 부른다는 게 거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랜섬웨어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나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거죠. 와, 67%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국 강조하는 건 평소에 보안 시스템 잘 갖추고 혹시 모르니 사이버 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또 유사시에 어떻게 복구할지 미리 훈련하는 거 이런 사전 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명확해 보이네요. 랜섬웨어는 정말 심각하고 계속해서 커지는 위협이라는 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비밀 협상을 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철저하게 예방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기사가 기업들의 어떤 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밀 거래가 흔하고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요. 개인이나 혹은 작은 조직들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 또 정보의 취약점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좀 점검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기사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